자, 우선은 이제 36페이지에 항등식이라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자, 항등식은 뭐 중학교 때도 이제 개념이 나오긴 했어요. 방정식을 공부하면서 같이 이제 하긴 했는데, 이렇게 이제 자세하게 하진 않았지?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할 때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항등식은 그냥 같은 게 같은 거다. 그러니까, 자, x와 x가 같다. 그냥 뭐 너무 이제 당연한 얘기 아니야. 당연한 얘기지만은 결국 이 얘기가 뭐냐면 x 값이 무슨 값을 가지든 좌변에 나오는 이제 x의 값과 우변의 x 값, 그러니까 c의 값이 결국 어떤 경우든 항상 이제 똑같을 거기 때문에 결국은 좌변과 우변이 항상 어떤 경우든지 이제 같다는 거, 그런 걸 이제 항상 등식이 성립한다라고 해서 이제 항등식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정의가 돼 있냐면은, 자, 문자를 포함한 등식에서 문자에 어떤 값을 대입하더라도 이제 항상 성립하는 게 그런 게 항등식이지. 반면에 이제 부등식은 x의 특정한 값이 입력이 됐을 때만, 특정한 값이 대입이 됐을 때만 그때만 이제 등식이 성립하는 거였잖아. 그래서 이제 쉽게 생각하는 방법은 항등식은 항상 등식이 성립하니까 결국은 좌변과 우변이 완전히 똑같아야 돼요. 그냥 이제 이퀄이 아니라 이제 그 영어에서 아이덴티컬 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아이덴티컬. 완전히 이제 정체성이 똑같은 거야. 그런 거를 이제 항등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냥 딱 보면 알겠지만은 살짝씩 이제 틀어놓는 경우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2x 플러스 4와 2배 x 플러스 2가 같다라고 하면은 얘는 얼핏 보면은 다른 식이네 하고 보일 수도 있지만은 결국 우변을 전개해서 정리를 해보면은 뭐가 돼요? 2x 플러스 4가 되니까 좌변이나 우변이 이제 지금 똑같은 거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항등식이라는 거지. 자, 그리고 또 이제 뒤에서 하겠지만은 어떤 A라는 식을 B로 나누었더니 뭐 몫이 Q가 되고 나머지가 R이 되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나눗셈을 얼마 나누기 얼마는 얼마가 되고 이런 거보다는 이제 곱으로 표현하는 거를 더 익숙하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12를 2로 나누면은 몫이 5가 되고 나머지가 1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식이라고 하는 거는 특히 이제 다항식은 단항식이 이제 덧셈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 점점점1이라는 건 사실 족보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쓰지 말고 검산식을 쓰듯이, 검산식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나눗셈을 제대로 계산했는지 이걸 확인을 하려면은 얘와 얘를 곱한 다음에 2를 더해주면은 그때 이제 11이 나오면 제대로 검산했다 이렇게 하잖아요. 검산식 쓰는 거와 마찬가지로 12를 2 곱하기 5 더하기 1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잖아. 그럼 이건 이제 당연히 맞는 거니까 이제 이것도 일종의 이제 항등식처럼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숫자 대신에 어떤 문자가 왔을 때도 A라는 식을 B로 나눴다 하면 나누기 B라고 쓰지 말고, 자, B 곱하기 얼마다 이렇게 쓰자는 거야. A를 B로 나눴을 때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자는 거지. 자, 이런 것도 12를 2로 나눴을 때 몫이 5고 나머지가 1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도 지금 A를 B로 나눴을 때 이렇게 이제 우변이 표현된다는 거는 사실 얘와 얘는 이제 똑같은 거잖아. 숫자로 봤을 때 11과 2 곱하기 5 플러스 1이 똑같은 것처럼 사실 얘와 얘도 사실 이제 이렇게 아이덴티컬하게 완전히 이제 똑같은 그걸 이제 나타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 항등식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눗셈식도 항등식이다. 자, 그래서 이게 좀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이제 곱셈 공식하고 인수분해 공식을 배웠잖아요. 근데 그게 왜 공식일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자, x 플러스 2를 제곱을 했더니 얘는 이제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 되더라. 이렇게 하면은 이게 x에 어떤 값이 들어감에 따라서 얘가 등식이 성립되기도 하고 안 성립되기도 하면은 그럼 이걸 공식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 우리가 언제든지 마음 놓고 이렇게 자유자재로 이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식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식이 어떤 상황에도 항상 성립된다는 얘기는 결국 이 공식 자체가 항등식이라는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인수분해 공식이나 곱셈 공식도 사실은 다 항등식이었던 거야. 어떤 상황에서도 x가 뭐가 됐든 간에 항상 성립이 돼야 안심하고 쓸 수가 있을 거잖아요. 어떤 때는 참이 되고 어떤 때는 거짓이 되면은 그러면 공식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 좌변과 우변이 완벽하게 똑같은 거지. 좌변을 전개를 해보면은 좌변과 우변이 똑같아진다는 걸 파악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다 항등식 범위에 포함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뭐 인수분해도 마찬가지지. 예를 들어서 x제곱 뭐 마이너스 5x 플러스 4다 이런 경우에 얘를 인수분해하면은 얘가 이제 x 마이너스 4 곱하기 x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가 될 텐데 이 경우도 결국은 얘를 전개하면 얘가 되고 얘를 인수분해하면 다시 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좌변과 우변이 이제 완벽하게 똑같은 이제 식이라는 거를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얼핏 보면은 다른 식 같아 보이지만은 사실은 완전히 이제 똑같은 식인 거지.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항등식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야. 자, 우리가 이제 항등식을 그러면 어떻게 좀 구별을 할 것인가? 어떻게 보면은 방정식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항등식 같기도 한데 좀 헷갈릴 때는 일단 그 문구의 표현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표현들은 전부 다 이제 항등식을 표현한 것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x값에 관계없다는 것은 x가 무슨 값이 들어가든 항상 성립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x값에 특정한 x에 대해서만 성립하면은 그거는 이제 방정식이 되는 거지.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다. x값에 관계없이라는 말하고 이제 모든 x에 대해 성립한다는 건 사실 이게 똑같은 말인 거야. x가 뭐든지 간에 항상 성립한다는 거니까 이것도 이제 항등식을 나타내는 그런 이제 표현인 거지. 자, 그 다음에 임의의 x에 대해서 성립한다. 임의라는 말이 조금 이제 어색할 수가 있는데, 내 맘대로라는 얘기예요. 내 맘대로. 내가 이제 생각한 대로 아무 x나 집어넣어 봐도 항상 성립이 된다. 그랬을 때도 이건 이제 항등식이다라는 거고요. 어떤 x값에 대해서도 항상 성립한다. 다 똑같은 이제 표현이에요. 이런 거 봤을 때, 여러분들은 이제 이거 항등식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받아들일 수 있으면 이제 된다는 얘기야. 혹시 좀 화면이 좀 잘 안 보이면은 이제 책하고 같이 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항등식의 성질. 이 항등식의 성질을 통해서 어떤 미지수의 값을 찾아내는데 이제 굉장히 이제 좀 중요하게 사용이 되는데요. 중학교 때 좀 이제 배운 간단한 것부터 한번 보면은 예를 들어서 자, ax 플러스 b가 0이다라고 하면은 이게 만약에 항등식이다. 얘가 이제 항등식이다라고 하면요. 만약에 얘가 이제 방정식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러면 특정한 값에 대해서만 성립이 되는 거니까 자, 우리가 보통 1차 방정식 풀듯이 b를 좌변으로 이항하면은 ax는 equal 마이너스 b가 되고 a로 나눠주면은 x는 equal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특정한 값에 대해서만 이 등식이 성립이 되는 거야. 그런 걸 이제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고 얘가 x값이 뭐든 상관없이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이 된다면은 그걸 뭐를 보고 이제 판단하냐면 하면은 항등식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ax 플러스 b가 0이 항등식이라면은 이때는 a도 0이 되고 b도 0이 되어야 한다는 이런 이제 조건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왜 그러냐? 자,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항등식이라는 거는 좌변과 우변이 결국 같은 게 같은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0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하면은 자, ax 플러스 b가 우변이 0이라는 거는 0 곱하기 x 플러스 0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어차피 0 곱하기 0은 0이고 거기다가 0을 더해봤자 결국은 0이잖아. 그러면은 이게 좌변과 우변이 똑같으려면은 결국은 ax와 0 곱하기 x가 똑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b와 0 부분, 상수항 부분이 또 이제 똑같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 이제 a가 뭐와 같다? a는 0과 같아져야 된다는 얘기고 b도 얘와 같아야 되니까 b도 또 0과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얘가 항등식이 되려면 a도 0이고 b도 0이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의 방식은 자, 또 하나는 자, 우리가 이제 ax 플러스 b가 이제 0인데 그냥 항등식의 개념 그대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게 항등식이 된다는 건 x가 어떤 값이 들어가도 항상 0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ax가 일단 0이 되려면은 x에 뭐가 들어가든지 간에 항상 0이 되려면 이 a가 뭐가 돼야 된다는 거지? a가 0이 되어야 x에 무슨 값이 들어가든 a하고 같이 곱해져서 일단 이 부분이 0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a가 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도 여기가 기껏 0이 됐는데 b가 0이 아닌 다른 값이어봐. 그럼 다른 값을 더했을 때 이것도 이제 0이 안 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더한 값이 모두 합해서 0이 되려면은 일단 요만큼 0이 되기 위해서 a가 0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를 더했을 때 다시 0이 되려면은 B도 결국은 0이 돼야 된다. 이런 이제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듯이 ax 플러스 b가 0이라는 이런 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려면은 a도 0이고 b도 0이어야 된다. 자, 그럼 요걸 이제 항을 3개로 늘려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그 항이 2개, ax 플러스 b라는 이런 항이 2개인 경우인데, 네, 항을 3개로 만들면은, 자, 문자도 이제 3개로 늘어나겠죠? 자, ax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자, 이렇게 항을 3개까지 늘려봤어요. 아, 여기가 ax 제곱이 되면, 제곱이 돼야 되겠네. 항을 3개로 늘리면서 이제 2차식까지로 이제 확장이 된 거야. 만약에 얘가 이제 0이다. 우리가 아직 2차 방정식을 안 배웠지만은 이걸 방정식으로 보면은 인수분해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근해 공식에 넣어서 두 근을 이제 구하게 돼요. 그러면 두 개의 근에 대한 특정한 두 근에 대해서 얘가 이제 등식이 성립된다는 거지. 그런 거 이제 방정식으로 보게 되는 거야. 어서 와요. 근데 만약에 얘가 항등식이라고 하면은 아까 이제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 자, x값이 무슨 값이 들어가든 항상 0이 되려면은 a도 0이 되고 b도 0이 되고 c도 0이 되어야 x가 뭐든지 간에 다 더해서 0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0이라는 거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변의 0은 0 곱하기 x제곱 플러스 0 곱하기 x 플러스 0이다. 이러면은 결국 다 더해서 무조건 0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 그런데 얘가 이제 항등식이 되려면 결국 좌변과 우변이 완전 아이덴티컬하게 이제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a와 이렇게 같아야 되는 거. ax제곱은 0x제곱과 같아야 되고 bx는 0x와 같아야 되고 c는 다시 0과 같아져야 되겠네. 그렇다는 얘기는 계수끼리도 같아야 되니까 따라서 a는 0이고 b도 0이고 c도 0이다. 이렇게 이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은 그동안에 잠깐 이제 넘어간 부분을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 영상 찍어서 오늘 못 나온 친구한테 좀 이렇게 그 영상 보여주기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촬영도 좀 하고 있고. 그 책은 개념 원리 책의 36페이지를 보면 돼. 36페이지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라고 돼 있는 부분. 그리고 나머지 정리 다음에는 이게 이어서 이제 인수 정리까지 나오거든요. 인수 정리를 제대로 알아야 또 이제 인수 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이제 쭉 진도를 좀 이제 나갈 거예요. 자, 이런 형태의 이제 항등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형태가 있어요. ax 플러스 b와 a'x 플러스 b'이 이제 같다. 이런 이제 항등식이 있어. 그럼 얘가 이제 항등식이라고 하면은 결국 이것도 좌변과 우변이 이제 완벽하게 같아져야 되는 거니까 자, 이것도 이제 설명할 수 있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좌변과 우변이 완벽하게 같으려면 ax와 a'x가 같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같아야 된다는 얘기고 b와 b'이 또 같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똑같아야 되니까 결국 ax와 a'x가 같으려면은 a와 a'이 이제 같다는 결론이 되는 거고 또 b와 b'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또 이제 같아야 된다. 이런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 식이 항등식이 되려면은 조건이 뭐다? a와 a'이 같고 b와 b'이 같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고, 자, 또 하나는 아까 이렇게 이제 0x제곱 플러스 0x 플러스 0은 결국 0이 되는 요거와 이제 비슷하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자, ax 플러스 b 이퀄 a'x 플러스 b'이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우변을 모두 좌변으로 이항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됩니까? 다 좌변으로 이항을 시켜보면은 ax-a'x 그 다음에 b-b' 이퀄 0 이렇게 바뀌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x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요. 자, x에 대해서 묶어보면 얘는 a-a'의 x 플러스 b-b' 이퀄 0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얘가 항등식이라면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ax 플러스 b가 0이 될 게 0이라는 식이 항등식이라면은 얘도 0이고 얘도 0이 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바꿨을 때도 이게 전체적으로 항등식이 되려면은 결국 이 부분이 0이 되고 얘도 0이 돼야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a-a'이 0이라면은 결국 a와 a'이 이제 같다는 얘기고 b-b'이 0이라는 얘기는 결국 b와 b'이 또 같다는 이런 이제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지.
자, 이거를 이제 또 항을 3개로 이제 확장시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와 a 프라임 x의 제곱 플러스 b 프라임 x 플러스 c 프라임이 같다. 이렇게 항을 3개로 이제 했다 하더라도 결국 좌변과 우변이 완전히 같으려면은 계수끼리 같아져야 된다. a와 a 프라임이 같고 b와 b 프라임이 같고 c와 c 프라임이 같은 이런 이제 관계로 나오면 된다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참고로 여기 이제 기호, 이렇게 생긴 기호가 나와요. 이런 기호인데, 얘는 2개의 문장이나 수식이 서로 같은 의미임을 나타낸다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좀 이제 간단히 좀 설명하고 넘어가자면은, 자, 우리가 A가 B가 된다라는 게 항상 B도 A가 된다라는 거를 보장하진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자, x가 2면요. 거꾸로 합시다. 자, x제곱이 4면은 x가 얼마가 되죠? x가 2가 된다. x제곱이 4일 때 x가 2다. 이건 이제 맞아요? 틀려요? 미안한데 좀 다시 해야 되겠다. 이거 반대로. x가 2일 때 x제곱이 4다. 자, 이렇게 가는 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지? x가 2면 제곱을 하면 4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가는 관계는 맞아요. 그런데 반대로 x제곱이 4면은 x가 2다. 맞을까 틀릴까? 이거는 틀린 거야.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제곱근이잖아요. x제곱이 4다 했을 때 자, 얼마를 제곱해야 4가 나오니 이거를 찾아가는 요 x의 값을 이걸 뭐라고 한다? 이게 4의 제곱근이잖아. 그러면은 4의 제곱근이라는 건 4의 제곱근이라고 하면은 플러스 2도 있지만 마이너스 2도 있는 거예요. 제곱근을 쓰라고 했을 때 2개를 다 써야지 하나만 쓰면 일단 사실 틀린 거야. 그래서 x제곱이 4라고 하면은 x가 2다라고 하면 이거는 틀려요. 그러니까 이 화살표가 이렇게 갈 때 참이라고 해서 반대 방향도 항상 참이라는 보장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나중에는 그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서 우리가 이제 명제라는 걸 배우는데 그때에 이런 식이 성립할 때 얘도 성립한다고 하면은 얘가 되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해요. 얘를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A라는 명제가 있고 B라는 명제가 있으면은 명제라는 거는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수학적인 표현이에요. 얘가 이렇게 성립이 되면 A가 B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반대로 B의 입장에서는 B는 A가 되기 위한 이제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만약에 쌍방향으로 다 성립이 되면은 이렇게도 참이고 이렇게도 참이다 하면은 A와 B는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필요 충분 조건이다. 그럼 지금 여기에서 나온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 표현은 결국 이렇게 가는 것도 성립이 되고 반대 방향도 성립이 된다. 항상 서로 순서를 바꿔서 보더라도 서로 이제 참이 성립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곱셈 공식이 대표적으로 그렇잖아요. 자, x 플러스 y를 제곱하면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제곱이 된다라고 하면은 얘를 제곱하면 이렇게가 성립이 되지? 그리고 반대로 얘면은 얘를 인수분해하면 또 이렇게 가는 것도 참이 되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 자, 어떤 경우에도 이제 성립이 된다고 하면은 이거를 서로 양방향으로 이렇게 성립이 된다. 이렇게 이제 기호로 나타낼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일단 이건 참고로 이제 알아두고 나중에 또 우리 이제 또 뭐 고등학교 거 조만간 할 거니까 요건 이제 수학하에 나와요. 수학하에 맨 처음에 단원이 집합과 명제라는 단원인데 그때 이제 명제 파트에서 좀 자세히 나오니까 그때 다시 한번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예를 한번 좀 들어보면은 자, 문제가 있어요. 자, 다음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도록 상수 a, b, c의 이제 값을 정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태연아, 이거 좀 보여요? 이 화면상으로 좀 보여요? 그래요. 그럼 문제라도 좀 똑바로 써야겠다. 자, 첫 번째 문제는
a-1의 x제곱 플러스 b 플러스 2의 x 플러스 3 c 이퀄 0이다. 얘가 이제 항등식이 될 그런 이제 조건으로서 a, b, c 값을 정하라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6이 bx제곱 플러스 c와 같다. 자, 이런 문제예요. 뭐 첫 번째 이 식이 만약에 x에 대한 방정식이라면은 그럼 이제 2차 방정식이 되는 거겠지. 물론 2차 방정식이 되려면은 요 2차항이 0은 안 돼야 되기 때문에 a-1이 0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조건이 필요하긴 한데 이제 뭐 그냥 대충 생각했을 때 일단 방정식이라면 2차 방정식이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서는 얘가 이제 분명히 항등식이다 이렇게 명식으로 표현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얘가 방정식이나 아니 항등식이 되려면은 어떻게 돼야 될까? 자, 아까 우리가 자, 2차까지 가는 그런 이제 식을 생각해 봤을 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이라는 요 식이 항등식이라면 조건이 뭐라고요? a도 0이 돼야 되고 b도 0이 돼야 되고 c도 0이 돼야 된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거를 적용시켜 보면은 x제곱의 계수인 요 a-1이 뭐다? 얘가 0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 x의 계수인 b-2도 0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 3-c 얘도 이제 0이 돼야 된다. 이런 이제 결론이 되는 거야. 결론을 알고 적용하는 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은 결국 a가 얼마다? a-2이 0이면은 a는 1이란 얘기고 자, 이게 0이라면 b는 마이너스 2란 얘기고 3-c가 0이라면은 c는 3이 된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바로 상수값을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요 두 번째 식은 이쪽에 씁시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6이 bx제곱 플러스 c와 같다는 bx제곱이지. bx제곱 플러스 c와 같다는 요 식이 또 x에 대한 항등식이라면은 자, 이거는 이제 무슨 개념을 쓰는 거냐 하면은 자, 이번에는 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이 이제 같다면은 그럼 뭐와 뭐가 같다는 거예요? 결국 x제곱 요 항은 요 항끼리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같고 또 bx와 b'x가 또 이제 같고 c와 c'이 이렇게 이제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a와 a'이 같고요. b와 b'이 같고 c와 c'이 같다. 이렇게 결론이 나온다고 했지. 자, 그거를 이제 요 상황에 한번 적용시켜 봅시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일단은 2차항인 요 x제곱과 bx제곱이 이제 같아져야 되겠네. 그러면은 b가 얼마란 얘기다? 계수가 같아야 되니까 b는 1이란 얘기지. 자, 그 다음에 2창을 보면은, 1창을 보면 여긴 좌변은 ax가 있는데 우변에는 없네요. 없다는 얘기는 곧 0 곱하기 x가 있다라는 거와 이제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은, 자, 둘이 똑같아야 되니까 결국 a가 이제 0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같아야 되니까 6과 c가 또 같아야 되겠네. 따라서 c는 6이 된다. 이렇게 a, b, c 값을 이제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7페이지, 다음 페이지 한번 보면은 이제 미정계수법이라는 게 있는데, 자, 여기 한번 잘 봅시다. 문제에서 굉장히 이제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칠판을 좀 정리하고 설명을 할게요. 미정계수법이라는 건 사실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식 중간에 뭔가 정해지지 않은 상수값들이 있어. A나 B나 이런 값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값들을 어떻게 이제 결정을 할 것인가. 그런 방법을 이제 미정계수법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뭐라고 나왔어요? 항등식의 뜻과 성질을 이용하여 주어진 등식에서 정해져 있지 않은 계수를 정하는 방법을 미정계수법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이 미정계수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계수비교법이 있어. 이게 딱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ax 플러스 b와 a'x 플러스 b'이 이제 같다라고 하면, 항등식이라고 하면은 결국은 계수가 같아야 되잖아요. 자, 이 a와 a'이라는 계수가 서로 같아야 되고 b와 b'이라는 계수도 서로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서로 같도록 비교해서 맞춰주는 게 이제 계수법, 비교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치대입법은 뭐냐면은, 두 번째는 이제 수치대입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항등식은 어떤 값에 대해서 항상 성립해야 되지? 임의의 값, 임의의 실수값, 모든 값에 대해서 항상 성립이 되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생각한 아무 값이나 집어넣어도 이게 항상 성립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식에 봤을 때 이런 값들을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보면은 좀 어떤 문자의 값을 구하는데 되게 편하겠다. 그렇게 생각되는 값들이 이제 보일 거예요. 좀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은 그런 값들을 톡톡톡 대입을 해서 그래서 이제 모르는 문자 값을 구하는 방법, 그런 걸 이제 수치대입법이라고 해요. 그럼 어떤 값을 대입하는 게 편한지는 그건 이제 그 문제의 형태를 보면 나와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계수비교법으로 해서 이제 구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렇게 하는 게 편한 경우도 있고 수치대입법으로 해서 이제 구하는 게 더 편할 경우도 있는데 그럼 문제 상황에 따라 틀리니까 한번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이제 보기가 있는데요. 자, 이것도 좀 잘 안 보일 테니까 읽으면서 써볼게. 등식 a의 x-2 플러스 b의 x-3이 x라는 자, 이런 이제 x에 대한 항등식이에요, 얘가. 항등식이 되도록 상수 a, b의 값을 정하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자, 두 가지 방법을 다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이제 느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는 자, 계수비교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계수비교법을 쓰려면은 1창, 즉 x의 계수가 얼마인지 그리고 자, 상수항도 일종의 계수라고 했잖아요. 상수항은 어떤 건지가 딱 이제 명확하게 식에서 이제 형태에서 이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좌변을 전개를 다 합니다. 그러면은 좌변을 전개하면은 ax-2a 플러스 bx-3b가 x다.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데 자, 얘를 자, x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할게요. 그러면은 ax, bx를 모아주면은 a 플러스 b의 x가 되고 나머지는 2a 마이너스 3b 얘가 이제 x와 같다. 이렇게 나오네. 자,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계수끼리 비교를 해보는 거야. 자, x의 계수는 우변에서는 지금 x의 계수가 1이잖아요. 좌변에서는 x의 계수가 a 플러스 b가 되네. 그러면은 얘하고 얘가 같아야 항등식의 이제 성질에 맞는 거지. 그래서 결국 a 플러스 b가 1이라는 첫 번째 식이 나옵니다. 얘를 이제 하나의 식으로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수항도 이제 일종의 계수기 때문에 상수항끼리 비교를 하는데, 자, x 플러스 얼마 없다는 얘기는 사실 여기가 플러스 0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러면은 상수항인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b와 0이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식으로 우리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b가 0이라는 이제 두 번째 식을 얻어요.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연립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식에다가 2배를 해서 변변 더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식에 2배를 하면은 얘는 2a 플러스 2b가 2가 되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더해주면은 a가 소거가 되면서 그러면은 좌변의 마이너스 b는 2가 되잖아요. 따라서 b의 값이 마이너스 2라는 게 먼저 나오고 자, 그러면 이제 a와 b를 더해서 1이 되려면은 a가 얼마란 얘기야? a는 플러스 3이란 얘기인 거지. 자, 이런 식으로 좌변과 우변의 계수를 각각 비교를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연립방정식도 풀어주는 식으로 해서 값을 구하는 이런 방식을 이제 계수비교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자, 미정계수법을 봅시다. 미정계수법. 미정계수법이 아니라 이제 수치대입법이지. 수치대입법은 이제 적절한 숫자를 대입을 해서 미정계수를 구하는 건데 자, 사실은 이제 아무 값이나 대입해도 이 식은 항상 등식이 성립하긴 할 거예요. 그런데 사실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아무 값이나 막 넣으면 안 되고 이 문제에서의 계수를 구하는데 딱 적합한 식이 있어요. 자, 여기서는 지금 얼마를 대입을 하면 될까? 자, 식의 형태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b를 먼저 구하고 싶으면은 미정계수인 b의 값이 얼마냐라는 걸 먼저 구하고 싶으면은 이 부분을 0으로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a를 먼저 구하고 싶으면은 b를 포함한 항이 0이 되도록 만들면 돼요. 그럼 뭐냐면은 x에다가 3을 대입을 해보는 거야. 여기를 이제 없애버리는 거예요. 미지수가 두 개가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를 바로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B를 포함하고 있는 요 항을 일단 없애버리자라고 생각을 하면은 X에다가 3을 대입하는 순간 3-3이 0이 되기 때문에 요 항이 통째로 0이 돼서 날아가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X에다가 3이라는 숫자를 대입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도 3이 들어갈 테고 여기에도 3이 대입이 돼야겠지. 그러면은 식이 어떻게 바뀌냐 하면은 3을 집어넣는 순간 여기는 이제 A가 남고 우변은 바로 3이 되네요. 자, 그래서 우선 A가 3이라는 게 바로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걸 여기에다가 좀 써봅시다. A의 x-2 플러스 B의 x-3이 이제 x라는 요식이 있는데, 자, 이번에는 내가 이제 A 값을 구하고 싶으면은, B 값을 구하고 싶으면은, 요 A를 포함한 요 항이 이제 제거가 되도록, 소거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해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뭐를 넣어야 될지 좀 감이 오나요? X 값에 얼마를 대입을 해야 될까? 이번엔 요 항이 통째로 0이 되려면은, X에다가 2를 대입하는 거야. 2를 대입해야 2 빼기 2가 되면서 여기가 싹 0이 돼버릴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X에다 2를 대입하는 순간 요 항은 0이 돼버리고 다른 X에도 지금 2가 대입이 돼 있는 상태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은 2를 대입하는 순간 요 변은 지금 이제 마이너스 B가 되고 우변은 2가 되니까 따라서 B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A는 얼마야? A는 3이고 B는 마이너스 2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는데, 자, 비교해보면 계수비율법이나 수치대입법이나 결론이 이제 똑같이 나오지만은 사실 여기서는 뭐가 더 편하겠어요? 어떤 방법이 더 편하냐 하면은 이 수치대입법이 더 편한 거야. 왜냐면은 자, 요 형태를 보면은 딱 2를 대입하기 좋게 되어 있고 여기는 딱 3을 대입하기 좋게 이렇게 형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식의 형태를 봤을 때 하나의 x값에 어떤 값을 대입했을 때 한 문자가 소거되면서 다른 문자의 값을 바로 이제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쉽게 나와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수치 대입법을 활용하는 게 좋고요. 그게 아닌 경우에는 이제 전개해서 비교를 해야 하는 게 더 편할 경우에는 계속 비교법을 사용하면 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세요. 보기 중에서 항등식인 것만은 있는 대로 고르시오. 자, 그래서 항등식은 결국 뭐다? 같은 게 같은 거다. 어떤 수를 대입해도 이제 항상 성립한다, 이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직관적으로 판단할 때는 결국은 좌변과 우변이 완전히 이제 같은, 홀도 같고 정체성도 같은 그런 식들이 이제 항등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기역 같은 경우에는 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3배 x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변을 전개하면은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이 되니까 좌변과 우변이 같지가 않죠. 그래서 얘는 이제 항등식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고요. 니은은요. 자, 이게 뭐야? 곱셈 공식이잖아. x-1을 제곱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얼핏 봤을 때는 형태가 달라 보이지만은 좌변을 전개를 해주면은, 즉 x-1을 전개를 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되니까 우변에 있는 여기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과 완전히 똑같은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항등식이다 판단할 수가 있고요. 자, 디귿 같은 경우에는 좌변은 2x 플러스 5야. 우변에 이렇게 생긴 거를 정리를 해봤을 때 좌변과 형태가 똑같으면 항등식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우변을 전개를 해보면은 2x 2에다가 3 더하니까 플러스 5. 완전히 똑같네. 그래서 얘도 항등식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을은 x-2와 우변의 0은 같지가 않죠. 그래서 얘는 딱 보는 순간 항등식이 아니라 x 이퀄 2라는 그런 이제 방정식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미음 같은 경우는 자, 얼핏 비슷하게 보이기도 하지만은, 자, x제곱항을 보면은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똑같은데, 1차 항과 상수항이 틀리죠? 그래서 얘는 보자마자 항등식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비읍 같은 경우에는 좌변을 전개해보면은 x제곱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플러스 2가 되고, 우변은 이제 보다시피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예요. 그래서 좌변과 우변이 완전히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이건 항등식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겠네. 그래서 항등식인 것만 모아보면은 니은, 디귿, 비읍이 되는 거지. 니은, 디귿, 비읍으로 답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다음 문제 보면은 다음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도록 상수 a, b, c의 값을 정하시오.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은 미정계수를 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항등식 안에 포함되어 있는 a, b, c가 있는데 사실 얘들은 상수값인 거야. 어떤 그 x, y, z 같은 이런 변화는 변수가 아니라 딱 정해져 있는 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하면은 이제 값들을 다 구할 수가 있는데 그때의 항등식의 성질을 이제 이용하자는 거죠. 자, 그래서 1번부터 보면은
자, a 플러스 1x 플러스 b 플러스 2가 0이다. 자, 요걸 이제 풀 때 이용하는 성질이 뭐냐면은 ax 플러스 b 이퀄 0이 항등식이라면은 자, 얘도 0이고 얘도 0이다. 결국 a 이퀄 0, b 이퀄 0이 된다는 걸 이용을 하자면요. 결국 x 앞에 계수인 a 플러스 1이 0이 돼야 되니까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인 b 플러스 2도 0이 돼야 되니까 b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면은, 자, 2차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자, 이 경우에는, 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이라면은, 자, 이게 항등식이 될 조건. 이거는 a도 0, b도 0, c도 0이 돼야 된다. 이걸 이제 이용을 하는 거지. 자, 그러면은 여기서 x제곱의 계수인 a-1이 0이 되려면은 따라서 a는 1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되고요. x의 계수인 지금 잘 안 보이겠지만 b 플러스 1이에요. b 플러스 1이 0이 되려면은 b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상수항이 c도 이제 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c 이퀄 0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럼 a는 1, b는 마이너스 1, c는 2이다. 이렇게 이제 미정계수들을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같은 경우에는 2ax 플러스 3b가 4x 플러스 9다. 그러면 결국 항등식은 좌변과 우변이 형태가 완전히 같아야 되니까, 자, 차수가 같은 항끼리 서로 비교를 합니다. x의 1차항인 2ax와 4x를 비교를 했을 때 계수끼리, 즉 2a와 4가 같아야 되니까 따라서 a는 2가 될 테고, 이런 게 이제 계수비교법인 거지. 계수끼리 이제 같아야 되니까 계수끼리 같도록 이제 서로 비교를 해보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상수항인 3b와 9 같은 경우는, 자, 이것도 이제 서로 같아야 되니까요. 3b 이퀄 9라고 써주면은 따라서 b는 3이 되는 거네요. 그래서 a는 2, b는 3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4번을 보면은, 자, 이것도 이제 x에 대한 2차식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 얘가 항등식이 되려면은 차수가 같은 것끼리 계수가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x제곱의 계수인 a 플러스 2와 3x제곱에서의 3이 같아야 되고, 그래서 a 플러스 2 이퀄 3이다.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으니까 a는 1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x의 계수인 b-3과 자, 마이너스 2x에서의 계수인 마이너스 2가 같아야 되니까 b-3이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따라서 b는 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끼리 비교를 하면은 4c가 8과 같아야 되니까 4c 이퀄 8. 따라서 c는 2다라는 거 이렇게 차례차례 구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 보면은 다음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상수 a, b의 값을 계수 비교법과 수치 대입법으로 각각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 여러분이 풀 때는 일단 자기한테 이제 편한 방식으로 이제 풀면 되는데, 근데 일단 한번 해보면 어떤 방식이 더 편하다. 아, 이런 문제는 뭐를 사용하는 게 더 낫고, 이런 문제는 뭐 수치 대입법을 쓰는 게 더 낫구나. 이런 이제 감이 올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두 개를 다 한번 해볼게. 자, 첫 번째 문제. 이거 좀 안 보이니까 다시 한번 써보면은 첫 번째는 a의 x 플러스 1 플러스 b의 x 마이너스 2는 이퀄 x 마이너스 8이란 요게 이제 항등식이 될 조건이야. 자, 첫 번째는 계수비교법을 한번 해봅니다. 자, 계수비교법을 쓰려면은 x 또는 뭐 x제곱 이런 항들의 계수가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전개를 해줘야 돼요. 전개가 안 돼 있으면 전개를 해서 자, 동류항끼리 이제 정리를 좀 해줘야 돼. 그래서 얘를 이제 좌변을 좀 전개를 해보면은 얘는 이제 ax 플러스 a 플러스 bx 마이너스 2b가 x 마이너스 8이 되니까 자, 좌변을 x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얘는 a 플러스 b의 x 플러스 a 마이너스 2b가 되죠. 얘가 우변의 x 마이너스 8과 같아지는 거야. 자, 여기서 이제 계수를 비교한다는 거는 차수가 같은 항끼리 이제 비교를 하는 거니까요. 자, x의 1차항인 a 플러스 b 요거와 x의 우변의 x의 계수인 1과 같아야 되는 거네. 그러니까 우선 식을 a 플러스 b가 1이다 라는 거를 첫 번째 식으로 하나 쓸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또 같아야 되니까 자, a-2b라는 상수항과 마이너스 8이 또 똑같아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a-2b는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이제 두 번째 식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연립을 좀 해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 식에서 아래 두 번째 식을 이렇게 변변 빼주면은 a와 a가 소거가 되면서 자, b-2b는 3b가 되고요. 자, 상수항은 1 마이너스 8이니까 이제 9가 되네. 따라서 b가 3이라는 거 이제 찾을 수가 있고.
자, A와 B를 더해서 1이 나와야 되는데 B가 3이면은 A는 깎아 먹어줘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결정하는 방식이 이제 개수비교법이고요. 자, 두 번째는 수치대입법도 한번 써봅시다. 자, 여러분들 이런 걸 봤을 때 뭐를 좀 대입하고 싶다 이런 느낌이 좀 팍팍 와야 돼. 태연아, 일단 뭐를 좀 대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X값에 뭐를 대입하면은 좀 깔쌈하게 이제 풀릴 것 같아. 약간 그런 느낌 드는 거 없어요? 희은이는 뭐 생각나는 값 없어? 나는 하트를 대입하고 싶다. 뭐 그런 거 없어. 하준이는 뭐를 대입하고 싶은 생각 드는 거 없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은 형태를 보면요. 자, 형태에 의해서 이제 그런 이제 어떤 값을 대입하면 좋겠다는 게 결정이 되는데, 내가 만약 A 값을 이 A라는 미지수를 먼저 결정을 하고 싶다 하면은, 지금 여기 B라는 미지수가 같이 있으면은 이게 식이 하나가 더 나가지고 연립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바로 풀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요 B를 포함한 요 항을 아예 소거시켜버리고 싶은 거야. 얘를 없애고 나면은 A에 관한 식만 나오니까 A를 이제 바로 풀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면은 요 부분을 싹 소거를 해버리려면 X에다가 2를 대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괄호하고 X-2라는 이런 이제 표현이 있으니까 얘가 0이 되게 하는 그런 값을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X에다 2를 대입하는 순간 여기가 싹 0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X에 2를 대입했으면 딴 데도 대입을 해야 돼. X 값에다가 2 대입하고 여기도 2를 대입을 하는 거야. 그럼 식이 어떻게 변형이 될 거냐 하면은, 자, 2를 대입하는 순간 2 더하기 1이니까 여기는 3A가 되고, 얘는 다 0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제 볼 필요가 없어요.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우변은 2를 대입하면 2-8이니까 얘는 이제 마이너스 6이 되네. 따라서 3A 이퀄 마이너스 6이라는 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A는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 힌트를 줬으니까 내가 이번에는 B 값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은 X에다 뭐를 대입해야 되겠어요? 도윤아, 뭐 대입하고 싶은 거 없어요? 나는 평소에 어떤 숫자를 좋아한다. 이거 좀 꼭 좀 대입하고 싶다. 뭐 그런 거. 1이요. 자, 그 2를 한번 대입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어떤 결과가 되냐 하면은 여기다가 X에다가 2를 다 대입을 해볼게요. X 이퀄 2를 대입하면은 첫 번째 식에는 2를 대입하면 2A가 되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은 1-2니까 마이너스 B 이퀄 그리고 여기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7이 되네요. 자, 그러면은 물론 A와 B에 대한 식 하나를 얻었고 우리가 앞에서 A가 마이너스 2라는 거를 구하긴 구했어. 그렇기 때문에 A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은 그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7이 되니까 따라서 B는 이퀄 3이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긴 하네요. 자, 그런데 이것보다는 물론 이렇게 해서 이제 못 푼다는 건 아니야. 어차피 항등식은 어떤 값을 대입해도 다 성립이 되기 때문에 이걸 대입해도 풀리긴 풀렸어. 보다시피. 자, 그런데 더 깔끔하게 이제 푸는 방법은 뭐냐면은 방금 이렇게 A에 대한 식 하나만 나와서 바로 A 값을 구했듯이 여기서 여기서 A가 안 나오게 바로 B 이퀄 얼마 이렇게 나오는 게 좀 더 좋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선생님은 이걸 보는 순간 요 식이 보인 거야. X 플러스 1이라는 요 표현이 보였으면 얘가 0이 되게 하는 값인 X 이퀄 마이너스 2를 대입해주면 훨씬 좋지 않을까? 자,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지. 자, 그래서 실제로 X 이퀄 마이너스 2를 한번 대입을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여기에 X 이퀄 마이너스 1이 들어가는 순간 마이너스 1 플러스니까 여기는 싹 0이 돼버렸어. 그쵸? 그러면서 나머지 X에도 값을 X 이퀄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고 여기도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봤어. 그러면은 자, 요 식에서 이제 B와 관련된 식이 나올 거야. 마이너스 1 들어가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3B는 이퀄 자, 여기서 마이너스 1이 대입되면 마이너스 9가 나오네요. 따라서 B가 얼마가 돼요? B는 플러스 3이 나오는 거지. 이렇게 이제 바로 직접 다이렉트로 이제 A 값, B 값이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실 이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개수 비교법보다 수치 대입법이 훨씬 편해요. 내가 임의의 적당한 X값, X값을 대입하면서 A값, B값을 구할 수 있는데 딱 대입하는 순간 B값이 나오고 또 대입하는 순간 A값이 바로 나오고 이렇게 다이렉트로 탁탁 튀어나오기 때문에 자, 이런 형태의 문제는
그 계수비교법을 쓰는 게 훨씬 유리하다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를 봅시다. 자, 여기 좀 지우고요. 자, 두 번째 문제도 한번 둘 다 풀어보면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우선은 수치대입법을 먼저 해볼게요. 자, 이 두 번째 문제는 얘는 이제 마이너스 a에 2x 플러스 3 플러스 b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3x 플러스 7이 항등식이 되는 이제 조건을 이제 a 값, b 값을 이제 구하라 이런 이제 문제인데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보는 순간 일단 a를 먼저 구하고 싶으면은 이 부분이 0이 되게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럼 x에다가 2를 대입을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 수치대입법을 써보면은 x에다가 우선은 1을 대입을 하는 거야. 1을 대입하는 순간 여기가 싸그리 딱 0이 돼버리니까 그러면 좌변에서 2를 대입하면 여기가 5네요.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5a는 이퀄 자, 우변에도 2를 대입하면 딱 10이 되지.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라는 값이 바로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a를 구하고 싶으면은 b를 구하고 싶으면은 요 a를 포함한 요 항이 이제 0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2x 플러스 3이 이제 0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x가 얼마다? 마이너스 2분의 3이지. 얘를 이제 대입해야 요 부분이 이제 0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두 번째로는 x 이퀄 마이너스 2분의 3을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0이 되긴 한데 살짝 계산이 좀 복잡하긴 해요. 이제 분수값이 들어가다 보니까 크게 차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거시기하긴 해요. x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3을 대입하면은 플러스 2분의 3 플러스 1이니까 2분의 5b가 되고 자 2분의 5b가 되고 오른쪽에 마이너스 2분의 3을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분의 9 플러스 7은 2분의 14니까 얘는 이제 2분의 5가 되네요. 플러스 2분의 5가 되니까 따라서 b의 값은 1이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지. a는 마이너스 2, b는 1 이렇게 나와요. 자, 이번에는 이제 계수비교법도 한번 해봅시다. 계수비교법을 하려면 이제 전개를 다 해야 돼요. 자, 이 식을 이제 전개를 한번 해보자면은 자, 마이너스 2a의 x 플러스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3a 플러스 또 마이너스네. 마이너스 bx 플러스 b는 이퀄 3x 플러스 7이다. 자,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차수가 같은 것끼리 비교를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식에서 전개하기가 그렇게 불편하지 않은 식은 전개해서 비교하는 것도 이게 괜찮은 거예요. 여기서 자, 차수가 같은 것끼리 일단은 동일한 끼리 좀 모아보면요. x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은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의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a 플러스 b는 이퀄 3x 플러스 7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x의 계수끼리 같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2b, 2a, 마이너스 b가 결국 3과 같다는 얘기고 그래서 첫 번째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가 3이라는 이런 이제 첫 번째 식을 얻고요. 그 다음에는 상수항끼리 같아야 되니까 얘와 얘가 또 이렇게 이제 같아줘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두 번째는 이제 마이너스 3a 플러스 b는 7과 같다라는 이제 식을 얻어요. 자, 그래서 a와 b에 대한 이제 두 개의 식을 얻었기 때문에 두 식을 이제 연립을 해보죠. 변변 더해보면은 b가 소거가 되면서 자,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b는 이제 마이너스 5a가 되고 우변은 딱 10이 되네. 따라서 a의 값은 마이너스 2다라는 게 나오고 a가 마이너스 2면은 어디다 넣을까요? 요 니은식에다가 넣어볼까? a가 마이너스 2면 여기가 6이 되면서 2항 되면은 b는 이퀄 1이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풀 수가 있는데 물론 이것도 해보다 보면은 좀 수치대입법이 나은 것 같기도 한데 살짝 이렇게 분수값을 대입하는 게 약간 불편하다 싶으면은 전개해서 계수비법을 하는 것도 이제 크게 나쁘진 않았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괄호하고 어떤 값을 대입했을 때 여기가 딱 0이 된다. 여기에도 x에다가 뭐 2를 대입했더니 0이 된다. 이런 식의 표현이, 이런 식의 구조가 나와 있는 그런 이제 식에서는 수치대입법을 써서 이걸 싹싹 지우면서 나머지 하나의 그 개수의 값을 구하는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좀 더 이제 편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풀어보면은 이런 건 딱 형태를 보면 보여.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뭐 그게 어렵지 않게 이제 할 수 있을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에 39페이지에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뭐
크게 다르지 않은 문제이긴 한데 일단 이 문제를 풀고 나서 아래에 있는 세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한번 시켜볼게요. 자, 뭐뭐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게 곧 이제 항등식의 이제 다른 표현인 거지. 또는 임의의 x값에 대해서 성립한다. 또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 그런 표현이 있으면은 항등식이라고 받아들이고 그 항등식에 관한 이론을 이제 적용을 시켜보면은 문제를 푸는데 이제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얘가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그러면 여기서 좀 조심해야 돼. 보통 이제 항등식이다 또는 방정식이다 하면은 x에 관한 식으로만 나타내서 거기서 이제 항등식에 관한 이제 개념을 적용하거나 이렇게 많이 할 텐데 지금은 보면은 뭐의 값이 관계없다고요?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미지수가 사실은 이제 k도 있고 x도 있고 y도 있지만은 내가 항등식에 대한 그런 개념을 적용시키려면은 x나 y에 관한 항등식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분명히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는 건 이 식이 k에 관한 항등식이구나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는 이제 계수비교법을 쓰든지 실질비교법을 쓰든지 간에 일단은 k에 관한 식으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식을 좀 정리를 해봅시다. 일단 전개를 다 해보면요. 2kx-x 플러스 ky 플러스 y 마이너스 k 마이너스 7 이퀄 0 이렇게 돼요. 자, 이거를 k 값에 관계없이 그렇기 때문에 k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은 자, k에 대해서 묶습니다. 자, 이게 인수분해 과정하고 약간 비슷하지? k를 포함한 식에서 공통인수인 k를 이제 뽑아내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k가 있네. 그래서 k로 이제 묶어보면은 자, 나머지 부분은 여기서 2x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플러스 y가 나오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1이 나오네. 2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의 전체 곱하기 k다.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 k를 포함하지 않은 식들을 써보면은 여기서 마이너스 x와 여기 플러스 y 그리고 상수항 마이너스 7이 있다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써보면은 마이너스 x 플러스 y 마이너스 7 이퀄 0 이렇게 되잖아. 자, 그럼 이제 무슨 개념을 써야 돼? 만약에 ax 플러스 b가 0이라면 얘가 이제 항등식이라면 a도 0이고 b도 0이 되는 거잖아. 그렇다면 얘가 k에 관한 항등식이라면은 k 앞의 계수에 해당하는 얘가 통째로 0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 여기도 이제 통째로 0이 되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문제에서는 지금 x와 y가 변수가 아니에요. x, y가 상수, 정해진 어떤 숫자 값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x와 y에 대한 두 개씩을 얻었으니까 얘를 이제 연립해서 x값, y값 각각 구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자, 그래서 그럼 이제 남은 것은 이제 연립하는 과정만 남아있는 거지. 자, 우선 이제 2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이 0이니까 얘 이퀄 2다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마이너스 x 플러스 y는 이퀄 7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y의 절대값이 이제 계수의 절대값이 같으니까 이제 변변 빼준다라고 하면은 자, 여기서는 3x는 이퀄 1에서 마이너스 7 빼면 마이너스 6이 되니까 따라서 x의 값이 마이너스 2라는 게 먼저 나와요. 자, x가 마이너스 2면은 그럼 이제 y는요. 마이너스 4가 이항되면 y는 5가 되겠네. 자, 그래서 x값이 마이너스 2고 y값이 5라는 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할 수가 있어요. 자, 필수 예제 3번 한번 봅시다.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등식, 이렇게 생긴 이제 등식이 있는데, 얘가 성립할 때 상수 ab 값을 구하시오. 지금 이제 뭐 항등식이다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성립을 한대요. 그럼 우리 이제 중학교 때까지는 이제 유리수, 무리수까지 이제 배우고, 그래서 무리수까지 포함이 되면은 이제 실수 범위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이후에 실수가 아닌 허수까지 배우긴 하겠지만은, 일단 대부분의 우리 이제 배우는 수학의 내용들은 거의 이제 실수 범위에서 이제 연산이나 이제 계산이 되기 때문에,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성립한다. 이 말은 결국 내가 실수 범위에서 어떤 값을 대입하든지 항상 성립이 된다는 얘기니까, 결국 이 말이 곧 xy에 대한 항등식이다. 이제 그 얘기와 똑같은 거예요. x, y에 대한 항등식이다. 자,
그래서 뭐가 차이가 있냐면 아까는 하나의 문자에 대한 항등식 이런 형태였어요. x에 대한 항등식 또는 뭐 y에 대한 항등식 아니면은 또 새로 나온 k에 대한 항등식 이런 거였는데 이번에는 x와 y 두 문자에 대한 항등식으로 된 거예요. 자,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라는 건데요. 일단은 이거를 이제 좀 정리를 좀 합니다. 지금 일단 지금 A, B 이렇게 묶여 있으니까 전개를 좀 해주면은 ax-2 y의 a 플러스 3yb 마이너스 xb 플러스 2x 마이너스 3y 콜 0. 자,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된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게 x와 y 두 개에 대한 이렇게 항등식이 된다고 하면은 각각 x와 y를 이제 하나의 이제 항으로 보고 이렇게 이제 묶어주는 거예요. 동량으로 생각해서 이제 묶어주면은 일단 x가 포함된 항은 지금 ax와 마이너스 xb 그 다음에 2x가 있지. 그래서 여기서 공통으로 x가 이제 곱해져 있으니까 x를 이제 공통인수로 생각해서 정리를 하면은 자 a 그 다음에 여기서는 마이너스 b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플러스 2가 나오지. 이렇게 해서 이제 x로 이렇게 이제 묶어줄 수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y에 대한 항등식도 되기 때문에 y를 포함한 항들을 보면은 요 항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있고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3y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y를 뽑아주면은 일단 여기서는 마이너스 2a가 나오고요. 마이너스 2a 그 다음에 여기서는 3b가 나오고 플러스 3b가 나오고 마지막 여기서는 이제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서 이제 y로 이렇게 묶을 수가 있네요. 그 외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항은 없죠. 자, 그래서 얘가 이제 0이라고 하면은 자,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네모 x 플러스 세모 y가 이제 0인데 이게 x와 y에 대한 항등식이면요. x 값에 뭐가 들어가는지 얘가 0이 돼야 되고 또 y 값에 뭐가 들어가는지 또 여기도 이제 0이 돼야 되잖아.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가 같다? 얘도 0이고 네모도 0이고 세모도 0이 돼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까 ax 플러스 b 이퀄 0이 x에 대한 항등식이면 a도 0이고 b도 0이 되어야 된다. 이거와 이제 구조가 같은 거야. 자, 그래서 얘가 전체적으로 x와 y에 대한 항등식이 된다고 하면은 자, x의 개수에 해당하는 얘도 이제 0이 돼야 된다는 거고 y의 개수인 요 부분도 이제 0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a와 b에 대한 이제 두 개의 식을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a-b가 자, 마이너스 2라는 이제 첫 번째 식이고요. 두 번째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3b가 3이라는 이제 두 번째 식을 얻네요. 자, 그래서 우선은 a를 좀 소거하고 싶으면은 첫 번째 식에다가 2를 곱해 볼게. 두 배를 해주면은 첫 번째 식은 2a 마이너스 2b가 마이너스 4가 되니까 자, 변변 더하면은 a를 먼저 소거할 수 있겠네. 변변 더해서 a를 소거하고 더해주면은 자, b는 이퀄 마이너스 1이 되네요. 그래서 첫 번째로 b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 구했고 그럼 a에서 b를 빼서 마이너스 1이 나오려면은 자, b가 마이너스 1이면은 a는 마이너스 1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a도 마이너스 1, b도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각각의 이제 a, b 값을 이제 구할 수가 있어요. 잠깐만 여기서 계산이 좀 잘못됐나? a-b는 마이너스 2고 그 다음에 2a ax 마이너스 2y 그 다음에 x에서 b가 마이너스 2a 조금 맞는데 2a 마이너스 3b 여기가 틀렸나? 상수항 부분이 여기가 마이너스 3y 이거는 맞는데? 잠깐만요. 연립을 하는 과정에서 좀 틀렸나? a 마이너스 b 플러스 2가 일단 0이라는 거 첫 번째 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자 y로 묶어보면은 여기서 마이너스 2a 그 다음에 플러스 3b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3
그러면은 맞는데? 그러면은 자 2a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플러스 3b 마이너스 3 이퀄 또 0이니까요. 여기서 이제 풀어주면은 다시 한번 첫 번째 식에다가 2배를 하면은 2a 마이너스 2b 플러스 4 이퀄 0이 되니까 전면 더해주면은 소거가 돼. a는 소거가 되고 자 b 플러스 1 이퀄 0이니까 b는 마이너스 1이고요. b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에서 여기 1이 되니까 a는 마이너스 3이 나오네. 그러면은 a는 마이너스 3, b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네요. 자, 개념 원리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41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다항식의 나눗셈과 이제 항등식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면은 식을 나눗셈을 한 그 식을 이제 잘 써놓으면은 그게 이제 결국 항등식이 된다는 얘기야. 아까도 잠깐 예를 들었지만은 11을 2로 나누면은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쓰자고 했잖아요. 이 표현 자체가 11을 2로 나눴을 때 몫이 5고 나머지가 1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쓰자고 했잖아. 그럼 결국 이게 4변도 11이고 결국 우변도 형태는 약간 달라 보이지만 결국 11인 것처럼 4변과 우변이 이제 똑같은 그런 이제 계산 결과인 거지. 그런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표현한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fx라는 식을 내가 이제 gx라는 식으로 이제 나눗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몫이 생길 때고 보통 이제 그걸 이제 qx라고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r 이렇게 이제 생겼다. 이제 그러면은 이 의미 자체가 뭐냐면은 fx를 gx로 나눴더니 몫이 qx고 나머지가 r이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자고요. 앞으로는. 그럼 여기서 이제 q는 뭐냐면은 이게 코시언트라고 해서 이게 이제 영어에서 이제 몫을 말하는 거예요. 몫을 말하는 거고 보통 이제 나머지를 r로 쓰는데 r은 뭐냐 이제 리메인더라고 해서 리메인이 남다라는 뜻이잖아. 리메인더라고 해서 이게 이제 나머지란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r자를 쓰고 여기서 코션트에서 이제 q를 따가지고 보통 몫을 q다 이렇게 이제 표시를 많이 해. 꼭 이렇게 쓰지 않더라도 뭐 a를 b로 나눴더니 몫이 c고 나머지가 d더라 하면 바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야. 자, 이걸 읽을 때도 a는 bc 플러스 c다 이게 아니라 a를 b로 나눴더니 몫이 c고 나머지가 d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 거지. 자, p는 이퀄 뭐 q 곱하기 x 플러스 y다. 뭐 이렇게 나타내지면은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p를 q로 나눴더니 몫이 x고 나머지가 y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는 이제 독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결국 p를 나눴더니 이렇게 우변이 표현이 됐다는 거는 결국 좌변의 p나 우변에 이렇게 나타내진 식이나 결국 똑같다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 이제 항상 성립이 되는 그런 이제 항등식인 거지. 자, 다항식의 나눗셈은 결국은 좌변과 우변이 똑같은 이제 형태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제 항등식으로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나눗셈식이 항등식이라는 얘기는 이제 두 가지 이제 암시를 하는 거야. 첫 번째는 앞에서 배운 항등식에 관한 정리를 다 그대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A란 식을 B로 나눴더니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 됐다라고 하면은 근데 이 과정에서 중간중간에 어떤 미지수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미정계수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지. 그럴 때 앞에서 항등식에서 우리가 쓸 수 있었던 그런 미정계수법이 자, 계수비율법과 수치대입법이 있었잖아요. 그걸 여기서도 똑같이 활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자, 그리고는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나눗셈식을 우리가 이제 이런 미주기수를 잡을 때 나눗셈을 이제 활용을 해서 이제 또 풀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전에 이제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 다항식으로 나누는 그 나눗셈 연산 계산을 일단은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좀 그게 연습이 안 돼 있는 친구들은 지금 한번 또 다시 한번 이제 연습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식으로 나타냈을 때 나눗셈의 식으로 나타냈을 때 자, 이게 또 항등식이 되기 때문에 항등식에 관련된 이제 정리를 그대로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염두에 둘 건 뭐냐면은 자, 나누는 식과 나머지 사이 관계예요. 지금 A를 B로 나눈다고 했을 때 얘가 지금 이제 나누는 식이잖아. 그리고 얘가 지금 이제 나머지예요. 우리가 이제 숫자 계산에서는 항상 이런 게 있었잖아요. 뭐 아까 다시 했지만은 11을 2로 나누면은 몫이 5고 나머지가 1이잖아요. 그때에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했었던 항상 나머지 나눗셈 문제가 나오면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게 자주 이제 까먹고 좀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에
자, 이 나머지와 나누는 수 사이 관계는 반드시 나머지는 나누는 수보다 이제 클 수가 없지. 보듯이 1이 2보다 작듯이. 그러니까 만약에 2로 나눈다라고 하면 어떤 수 x를 2로 나눈다라고 하면 몫이 뭐가 됐든 간에 요 나머지가 생길 수 있는 거는 2보다 작아야 되니까 0이거나 아니면은 1이 된다. 이런 거였었잖아요. 자, 이거와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식으로 바뀌면은 뭘로 바뀌냐 하면은 식 자체의 값이 아니라 이제 차수에 대한 그런 이제 개념으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제 x가 만약에 3차식이야. 자, 요 a의 차수는 뭐 크게 상관없는데 a라는 식을 지금 b로 나눴는데 이 b가 예를 들어서 2차식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몫이 생길 테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가 생기는데 자, 숫자 계산에서 나머지가 나누는 숫자보다 값이 작아야 되는 거와 비슷하게 여기서는 차수를 비교했을 때 이 나머지는 반드시 2차식보다 작아야 돼요. 자, 이 r이라는 식을 이것도 이 x에 관한 식이라고 나타내면은 rx라는 이런 x에 관한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자, 얘가 이제 x에 관한 식으로 표현되면은 x의 차수도 있을 텐데 그 x의 차수는 반드시 나누는 식의 차수인 여기서 2차식이면 2보다는 작아야 된다라는 얘기지.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두 가지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 차수가 2보다 작다는 얘기는 얘는 그러면은 1차식이 될 수도 있고요. 가질 수가 이제 경우가 두 가지가 생길 수가 있어. 1차식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그거보다 더 작은 그냥 상수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지. 차수가 0차가 되면 그건 곧이 상수란 얘기이기 때문에 자, 차수가 2보다 작다라고 해서 무조건 그럼 2차식보다 작으니까 1차식이겠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야. 2차식이 될 수도 있고 그것보다 더 작은 상수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이제 시사하는 점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걸 이 x의 차수가 2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이 rx라는 식을 바로 어떤 식의 형태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얘가 차수가 2보다 작으면은 기본적으로 얘는 이제 1차식의 형태로 해서 ax 플러스 b 이런 이제 1차식의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얘가 상수가 될 수도 있다면서요? 그런데 식을 이렇게 나타냈을 때 만약에 a가 0이라면은 구해봤더니 a가 0이 된다면 그러면 어차피 1차식은 사라지니까 상수만 남은 거잖아. 그러니까 rx를 ax 플러스 b로 나타낼 수 있으면은 나타내게 되면은 그건 곧 자, x의 차수가 1차인 경우와 0차, 즉 상수가 되는 경우를 모두 포괄하고 있는 그런 이제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관련된 내용을 좀 보면은 자, 요거를 하기 전에 잠깐 이제 복습으로 식의 이제 나눗셈을 한번 해봅시다. 예전에 하긴 했지만은 또 그때 뭐 잘 못 들었거나 또 다 까먹은 친구도 있을 테니까. 자, 거기 이제 아래에 책을 잠깐 보면은 자, x 4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2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로 나눈대요. 그러면은 자,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x 플러스 2로 이렇게 한번 나눗셈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다항식을 다항식으로 나누려고 할 때는 그냥 이제 가로셈으로 해가지고 풀기 힘들어요. 그냥 10 나누기 2는 5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풀기는 힘들고 이걸 세로셈으로 이렇게 써보는 거야. 자, 그러면 우선은 자, 이렇게 계산을 할 때 가장 차수가 높은 것끼리 이제 비교를 해요. 지금 여기 나누는 식이 지금 x제곱이 있는데 뭐를 곱해야 x 4제곱이 만들어질까요? x 4제곱 바로 나눈다라기보다는 뭐 나눗셈의 반대는 항상 곱셈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곱셈으로 생각을 해서 이 x제곱에다가 뭔가가 곱해져서 x제곱 4제곱이 나올까 이걸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x제곱에 x제곱이 이제 곱해져야 x 4제곱이 나오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 항들도 다 여기다가 곱해요. 그러면은 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를 x제곱에다 곱하면 여기의 결과가 x 4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곱했을 때 마이너스 x의 세제곱 그 다음 플러스 2x제곱이 나오겠지. 그래서 처음에 이제 나누는 식이 나눠지는 식이 x 4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이면은 요 중간에 3차 항하고
1창은 지금 없으니까 이 칸을 좀 이제 비워놔야 돼요. 이 칸을 이제 열을 맞춰서 이제 쓰기 위해서 비워놓고. 자, 그러면 이제 나눗셈에서 중간 가정은 항상 뺄셈이니까 자, 이렇게 변변 맞춰서 뺍니다. 빼주면은 x 4제곱 4제곱은 지워지고, 자, 이렇게 빼주면 여기는 x 플러스 x 세제곱이 되고, x제곱에서 2x제곱을 빼면은 마이너스 x제곱이 되죠. 그리고 여기는 아무것도 없네요. 자,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로 또 요 나누는 식인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에서의 가장 차수가 높은 요 x제곱과 나누려고 하는 식인 이 x세제곱을 이제 비교를 해보는 거야. 그러면 또 얘하고 얼마를 곱해줘야 얘가 나올까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x제곱에다가 x를 하나 곱하면은 이렇게 x를 플러스 x를 곱하는 순간 곱해져서 x세제곱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곱해주면은 자, 여기가 x세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x와 여기 마이너스지, 마이너스 x와 x를 곱하면 마이너스 x제곱이 되네요. 그 다음에 2와 x를 곱하면 플러스 2x가 되지. 자, 여기서 또 이제 변변 빼주는 거예요. 중간에 빼주면은 소거가 되고, 얘도 소거가 되네. 그러면 이렇게 빼주면 여기 이제 마이너스 2x가 되면서, 자, 1이 여기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1이 되면서, 자, 지금 이제 나누는 식이 x제곱 2차이고, 지금 여기까지 전개를 했더니, 진행을 했더니, 빼지면서 지금 여기 2x 얼마 이렇게 이제 생겼어요. 그러면은, 자, 얘는 지금 이제 나머지 이 남은 부분은 얘보다 차수가 낮으니까 더 이상 이제 나눌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자체가 뭐가 된다? 자, 나누는 과정에서 이렇게 나누면서 빼고 했을 때 남은 식이, 이 식이 나누는 식보다 차수가 작으면 여기서 끝나고 얘 자체가 나머지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시면 돼요. 얘가 나머지가 되는 거고. 그러면 뭐가 몫입니까? 얘가 이제 몫인 거지.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됐으면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나누는 식인 이 x의 4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2를 얘를 이걸로 나눴더니, 즉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로 나눴더니 몫이 뭐고? 몫이 x제곱 플러스 x고, 나머지가 이거더라.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더라.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쓸 수 있단 말이에요. 딱 이제 a를 b로 나누면은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다. 이런 이제 형식이 만들어지는 거지. 자, 그랬을 때 결국은 이 식을 풀었을 때 얘가 나오는 거고, 얘를 또 저쌍이 변형하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 4변과 5변이 이제 완전히 똑같은 식이에요. 결국은 이렇게 다항식의 나눗셈식을 이렇게 쓰면은 결국은 4변과 5변이 완전히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이게 무슨 식이 된다? 항등식이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중간 계산 과정에서 뭔가 이제 미리수가 있거나 그러면은 우리는 항등식에 관한 정리를 이제 그대로 이제 활용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보다시피 지금 2차식으로 나눴더니 나누는 식이 얘가 지금 2차식인데 나머지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나왔으니까 나머지는 지금 몇 차예요? 얘는 지금 1차식이잖아. 그래서 보다시피 나머지는 나누는 식보다 차수가 이제 작다는 것도 다시 한번 이제 재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문제를 한번 볼 텐데요. 이 전에 있지? 자, 예제를 보면은 다항식 x 4제곱 플러스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3을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의 몫이 이렇게 되고요. 나머지가 2x 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 되도록 상수 ab 값을 정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좀 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자, 나누라고 했으니까 실제로 나눠보는 거야. 나눗셈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주어진 다항식은 여기다 다시 한번 써보면은 x 4제곱 플러스 ax 세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bx 제곱. 자, 1창이 없지. 1창은 좀 없으니까 약간 이게 띄워주고요. 아니면 이게 네모칸으로 쓰는 것도 괜찮아요. 네모칸으로 쓰고 플러스 3 이렇게 되는데 얘를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눠요. x제곱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이제 실제로 나눗셈 계산을 한번 해보자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나눠보면은 자, 최고차끼리 이렇게 비교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x제곱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x 4제곱이 나오냐 하면은 x제곱을 이제 곱해줘야지.
자, 그리고 나머지 항들도 곱하면은, 자, x의 4제곱이 나오고, 그리고 사실은 여기도 지금 1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0x와 얘가 곱해지니까 그냥 0이 나오는 거야. 아니면 여기를 그냥 비워버려요. 비워두고, 마이너스 1과 x제곱이 곱해지면은,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이제 나오겠네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변면을 뺍니다. 그러면 여기 빼지고, 얘는 그대로 내려오니까 ax의 세제곱이 되고요. 요거 계산해주면은, b-1의 제곱이, x제곱이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들어갈 게 없고요. 자, 그 다음에 x제곱하고 여기하고 또 비교를 해요. ax 세제곱을 비교했을 때 얼마를 곱해야 얘가 나오냐면은, 일단 플러스 a가 있고, 또 x도 하나 더 곱해줘야 되겠네. x제곱에 ax가 곱해져야 ax 세제곱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은, 얘와 얘 곱하고 이렇게 곱해주면은, 자, 이렇게 곱했을 때 ax의 세제곱이 나오고, 마이너스 1과 ax를 곱하면은 마이너스 ax 이렇게 나오네요. 아, 잠깐. 여기서 또 칸을 비워놔야지. 그래서 이것도 헷갈리면은 사실 이렇게 쓰는 게 더 낫겠네요.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쓰지 말고, x제곱 플러스 얼마 마이너스 1. 사실 0x인 거지. 이렇게 좀 비워두고 생각을 해보면은, 중간에 여기 x제곱은 없어요. 여기 이제 비워져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ax를 곱하면은 마이너스 ax 이렇게 나오잖아. 자, 이렇게 이제 빼봅시다. 빼면은 지워지고, 요거 이제 그대로 내려오네요. 이 창은 그대로 내려서 b-1의 x제곱, 그 다음에 요거는 빼는 순간 이제 플러스 ax가 되고, 자, 하나가 더 와야 되겠죠? 상수항인 3이 이제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야. 자, 2차식이니까 한 번 더 나눌 수 있잖아요? 그래서 x제곱과 b-1의 x제곱을 비교를 해보면은, 자, 여기다가 뭐가 곱해져야 되냐면은, 플러스 b-1 이렇게 이제 곱해져야 되겠네요. 곱하고 보면은, 여기가 이제 b-1의 x제곱, 그 다음에 여기 중간은 없고요. 이렇게 곱하면 0이니까. 그 다음에 상수항끼리 곱하면은, 마이너스의 b-1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빼봅시다. 빼면은, 이 창은 소거가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오면 ax,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이제 빼주시면은, 그러면은, 플러스 b,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계산이 됐는데, 그런데 사실 이제 결과가 나와 있단 말이야. 뭐라고 있어요? 몫은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3이니까, 지금 우리가 계산한 바에 의하면 얘가 지금 이제 몫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곧 뭐와 같다? 이게 곧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3과 이게 같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2x 마이너스 10이에요. 그럼 우리가 구한 거는 여기니까, 이 ax 플러스 b 플러스 2가 얘가 뭐와 같다? 이게 나머지 곧 2x 마이너스 10이란 얘기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계수 비교를 해보는 거지. 얘하고 얘가 같다면은, x제곱은 보다시피 같고, ax와 2x가 같아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따라서 a가 2라는 얘기네. 여기서도 그렇잖아요? ax와 2x가 같아야 되니까 a는 2가 이렇게 이제 똑같이 나오는 거고, 뭐 여기서 봐도 되겠네. b 플러스 2가 마이너스 10과 같아야 되잖아요. 따라서 b는 얼마가 나옵니까? b는 마이너스 12가 나오네.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b가 마이너스 10이면은 마이너스 10이 마이너스 1이니까 딱 마이너스 13이 나오지? 자, 이렇게 실제로 나눗셈을 해본 다음에 어떤 문제 조건을 활용하는 이런 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직접 하는 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문제에 따라 약간 틀리긴 한데. 자, 그런데 이제 매번 이렇게 실제 나눗셈을 해야 된다면은 좀 번거로울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자, 나눗셈식은 방식의 나눗셈은 결국 좌변과 우변이 완전히 같은 항등식이기 때문에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할 수가 있다고 했잖아. 자, 그래서 이번에는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한번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등식이 된다는 거는 나눗셈 A를 B로 나누면은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 된다라는 거니까 이걸 그대로 이렇게 써보는 거야. 지금 우리가, 자, 요 다항식, 나눠진 식이 이거죠. x의 4제곱 플러스 ax의 세제곱 플러스 bx제곱 플러스 3을 지금 뭘로 나눠요?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눴더니 몫이 요거래요. 몫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3이고 나머지가
2x-10이다. 자,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 맞아요? A를 B로 나눴을 때 몫이 Q이고 나머지 R이다. 이 순서대로 그냥 그대로 쓴 거야. 자, 요 다항식을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눴더니 몫이 이렇게 됐고,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곱하는 관계고, 거기다가 나머지가 얘가 됐다면 나머지를 마지막에 이렇게 플러스 R이 되는 것처럼 이제 더해주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식이 이렇게 쭈루룩 나왔어요. 근데 이게 무슨 식이다? 얘는 방정식이 아니라 항등식이라는 거예요. 항상 성립하는 식이고, 그래서 x에 대한 거는 항등식으로 볼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거는 요 a 값과 b 값이니까 결국 이제 미정계수를 결정하는 거와 이제 마찬가지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방법이 두 가지. 계수 비교법과 수치 대입법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계수 비교법을 쓰려면 요 우항을 다 전개를 해야 되잖아. 근데 전개하는 게 상당히 복잡해 보이죠? 얘하고 얘를 곱해서 전개를 해야 되는데 좀 상당히 이제 번거롭게 보여요. 그럴 때는 지금 어차피 A값, B값 두 개를 구하면 되니까 우리는 관계식을 두 개만 뽑아낼 수 있으면 돼요. 근데 이제 사실 조건이 될 수 있는 게 꽤 많아요. 여기서 딱 두 개가 나오겠군요. 왜냐면 얘는 지금 이제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3은 인수분해가 안 되는 반면 x제곱 마이너스 1은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가능하잖아요. 그 다음에 우변은 그대로 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미정계수를 결정할 때 무슨 법을 쓰는 게 훨씬 유리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까? 계수비교법을 써요? 수치대입법을 써요? 자, 이 경우에 수치대입법을 쓰는 게 이제 훨씬 유리한 거야. 수치대입법을 써서 한번 해봅시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걸 다 전개하는 것보다 자,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지금 이제 됐기 때문에 x에다가 2를 대입하는 순간 여기가 싸그리 0이 되지. 그래서 좌변에다가 2를 대입한 것과 여기에 2를 대입한 그것만 이제 비교를 해주면 돼요. 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순간 여기가 또 딱 0이 되니까 자, 그 값을 대입을 해서 좌변과 우변을 정리해서 A와 B에 대한 이제 식을 끌어낼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x에다가 2를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x에다가 2를 대입하는 순간 이거는 자, 얘를 지금 fx라는 식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f1은 뭐냐 하면은 예전에 했던 대로 이거는 이제 계수의 합과 같아요. 계수의 합. f0은 상수항을 나타내는 거고 f1은 계수의 합이다. 자, 1을 대입하면 그럼 여기는 1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3이 되잖아요.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4가 나오네. 좌변은 a 플러스 b 플러스 4로 이제 정리가 되고 우변은 1을 대입하면서 여기가 싹 0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것만 이제 계산해주면 돼요. 2를 대입하면 2-12니까 마이너스 8이 나오네요.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0이라는 첫 번째 식을 얻을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해봅시다. 자, 그럼 이제 좌변은 자, 1 마이너스 a 플러스 b 플러스 3이 되니까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a 플러스 b 플러스 4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네. 그 다음에 우변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을 여기 대입하는 순간 여기가 0이 되면서 싹 0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2x 마이너스 10에만 여기만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0이니까 잠깐만요. 아까 미안 여기가 이건 이항을 해서 그런 거구나. 그러면은 지금 여기는 마이너스를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2가 나오네. 마이너스 a 플러스 b 플러스 4가 얘가 마이너스 12가 나오니까 따라서 정리하자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요 4를 이항하면 마이너스 16이 되죠. 자,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식을 얻은 거야. 자, 그럼 뭐 변변 더해도 되고 빼도 되는데 자, 한번 더해 볼까요? 더해 보면은 a가 소거가 되면서 2b는 이퀄 마이너스 28이 나오네요. 따라서 b의 값이 마이너스 14가 나오게 되고요. a하고 더해서 마이너스 12가 나오려면은 a는 플러스 2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항등식으로 이제 식을 작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적당히 이제 수치대입법이나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계수비교법을 쓸 수도 있어.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수치대입법을 쓰는 게 좀 편리하다는 게 딱 보이게 되기 때문에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각각 A값, B값 이렇게 이제 구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예제를 우리가 풀어봤죠? 자, 그럼 그 다음에 자, 필수 예제를 하나 풀어보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좀 풀어볼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줄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가 되어 있지? 우리가 이제 나눗셈식을 가지고 항등식을 만들면은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 수치 대입법을 어떤 경우에 이제 계속 비교법을 쓰는 게 이제 좋으냐 하면은 항등식을 세운다면 만약에 나누는 다항식이 인수분해가 깔끔하게 잘 되면은 수치 대입법을 활용하는 게 이제 유리하다. 반면에 나누는 다항식이 인수분해가 되지 않으면은 계수 비교법을 쓰는 게 이제 좋다 그 얘기예요. 자, 필수 예제 1번을 보시면은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다항식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란 이제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x 플러스 1이 되도록 상수 a, b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번에는 직접 나누지 말고 일단 우리가 이제 항등식과 이 나눗셈이 이제 일치한다는 걸 배웠으니까 되도록이면 항등식의 정리를 이용하는 식으로 자, 그렇게 한번 구해봅시다. 자, 1번을 이제 먼저 구하면은 자, 지금 나눠지는 식을 이제 먼저 쓸게요. x세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를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로 이제 나누었더니 몫은 모르겠네요. 자, 이 경우에 이제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 몫을 모르니까 그냥 qx라고 쓰는 거야. 그럴 수도 있고요. 지금 또 하나는 3차식을 2차식으로 나눴어요. 그러면은 몫이 몇 차식이 될까요? 3차를 2차로 나누면은 1차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맞아요. 3차인 x세제곱을 2차로 나누면은 그럼 x가 남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확한 형태는 아직 파악하기가 좀 힘들지만은 일단 1차식이 될 거다 정도는 이제 짐작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qx라고 쓰지 않고 지금 1차식인데 이제 a와 b는 사용을 했으니까 뭐 px 플러스 q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써보는 거지.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2x 플러스 1이다. 그러면 뒤에다가 나머지를 더하는 거야. 자,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런데 앞에서 뭐라고 정리가 됐어요? 이렇게 항등식 형태로 나타내고 난 다음에 나누는 식이 인수분해가 되면은 수치대입법을 쓰는 게 좋다고 했잖아.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제 px 플러스 q가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걸 전개해서 계수비교법을 쓴다는 건 좀 이제 상당히 복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제 인수분해 해보면은 자, x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가 되니까 이 뒤에 px 플러스 q가 곱해지고 그 다음에 2x 플러스 2다 이렇게 됐을 때 자, 이제는 좀 얼마를 대입해야 될지 좀 보이지 않겠어요? 시훈아, 수치대입법을 쓴다면은 얼마를 대입하고 싶어요? x에다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 px 플러스 q가 뭔지 잘 모르니까 자, 골치 아픈 거는 아예 지워버리는 게 상책이야. 골치 아픈 거는 이제 소거를 시켜버리는 거지. 그러려면은 x에다가 2를 대입하면은 이 나머지 이 식이 정확히 어떤 형태든 관계없이 싹 0이 돼버리잖아요. 또 뭐를 또 대입하면 돼? 그렇지. 여기 x-1이라는 인수가 있으니까 x에다 2를 대입하면 마찬가지로 싹 지워지죠. 그러면서 각각의 하나의 숫자들을 대입할 때마다 a와 b에 대한 각각 하나씩의 이제 관계식이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는 x에다가 2를 먼저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답변은 8 플러스 2a 플러스 b가 되네요. 그래서 자, 8 플러스 2a 플러스 b는 여기가 싹 0이 되면서 여기도 또 x에다가 2를 대입을 해야 돼. 그러면은 자, 5가 되죠. 그치? 따라서 2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3이라는 이제 첫 번째 식을 얻네요. 자, 그 다음에 2번 두 번째는 x에다가 2를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그러면 좌변은 1 플러스 a 플러스 b가 되고 즉 1 플러스 a 플러스 b는 우변은 자, 어차피 마찬가지로 0이 되면서 여기에 2를 넣으면은 딱 3이 되죠. 따라서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2라는 플러스 2라는 이제 값을 얻게 되네요. 자, 여기서 이제 변별을 빼주면은 b를 소거를 할 수가 있지? b가 소거가 되면서 a는
바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5라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고 A와 B를 더해서 플러스 2가 되려면은 따라서 B는 플러스 7이 나오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상수 A, B 값을 이제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나눠지는 식이 뭐였다는 거예요? x 세제곱 그 다음에 A가 지금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5x 플러스 7이었다. 그 얘기가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한번 봅시다. 자, 다항식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2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지도록 하는 상수 a, b의 값을 정하시오. 자, 이제 비슷한 문제 같은데 마찬가지로 항등식의 형태로 일단 표현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은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2는 지금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었더니 나누어 떨어진대요. 그 말은 이제 나머지가 없다는 얘기잖아. 그러면은 이제 몫을 잘 표현하는 게 이제 중요해요. 그러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3차식을 지금 2차식으로 나누는 거니까 요 몫에 해당하는 거는 얘는 몇 차식이 된다? 이게 1차식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는 그냥 0이니까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거지.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얘가 이 나누는 식인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만약에 인수분해가 된다면은 적절한 값을 대입을 해서 수치 대입법으로 계산을 해주면은 굳이 이 몫이라는 걸 어떻게 표현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얘가 좀 복잡하더라도 어차피 이제 여기가 싸그리 0이 될 테니까. 자, 그런데 이제 보다시피 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우리가 실수 범위에서는 인수분해가 안 돼요. 허수 범위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인수분해가 가능한데 지금 현 상태로서는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수치 대입법을 쓰기는 상당히 이제 곤란한 거야. 그러면 이제 결국 계수비교법을 써야 된다는 얘기인데, 자, 얘를 이제 계수비교법으로 한번 접근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변도 적당한 식으로 표현이 돼서 전개를 해서 좌변과 우변의 계수를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려고 하면은 우리는 요 1차식을 좀 표현을 해줄 필요가 있어. 그래서 이제는 자, 적당히 미지수를 좀 잡아서 식을 좀 써주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이거를 이제 자, 만약에 px 플러스 q다 이렇게 쓴다면은 이거는 좀 이제 바보짓인 거야. 자, 왜 그러냐 하면은 자, 지금 이제 결과를 한번 잘 봐봐요. 이 식과 2차식인 요 식과 1차식이 곱해져서 지금 이 식이 나왔다는 건데 최고차항이 지금 여기가 x세제곱이잖아요. 그러면은 x제곱과 뭐가 곱해져야 x세제곱이 나오는 거야? x제곱과 이게 x가 곱해져야 이렇게 곱해져야 x세제곱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는 자 그냥 x인 거지. 그러니까 x의 개수가 1인 거예요. 굳이 px 이렇게 쓸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럼 여기는 이제 분명히 1차 항은 x가 될 테고 그러면 이제 상수항을 뭐 미지수로 둘까요? 사실은 이것도 필요가 없어요. 자, 왜냐하면은 2차식과 1차식이 곱해져서 지금 이렇게 3차식이 나왔는데 상수항이 여기가 나와 있잖아. 상수항이 2라고 딱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상수항은 언제 나올 수 있냐 하면은 이거를 전부 다 전개할 필요가 없잖아. 상수항이 나오는 건 상수항끼리 곱해졌을 때만 여기서 이제 2라는 값이 나올 수가 있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2차항이나 1차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복잡해요. 뭐 2차항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곱했을 때도 2차항이 나오고 이렇게 곱했을 때도 2차항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복잡한데 최고차항과 상수항은 최고차항끼리만 곱했을 때 이 x세제곱이 나온 거고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곱했을 때만 지금 2가 나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여기가 얼마란 얘기예요? 1에다가 얼마가 곱해져야 지금 2가 나온 거야? 당연히 2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냥 바로 결정이 되는 거야. 굳이 미지수를 어렵게 잡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은 피치 못하게 이제 미지수를 추가로 잡아야 될 때도 분명히 생기긴 생겨. 그렇지만은 여기서는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나누는 식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일 때, 얘는 분명히 x 플러스 1과 곱해져서, x 플러스 2죠. x 플러스 2와 곱해져서 얘가 나왔을 거다. 이렇게 확신해도 좋은 거야.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이제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자, 얘를 이제 전개를 해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뭐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뭐 한번 정리해 볼 만하지. 일단 x를 다 곱하면은 자 우변을 전개하면은 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가 되고 여기다 각각 다 x를 곱한 거예요. 그 다음에 2를 다 곱해주면은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가 나오게 되니까 자 동량끼리 좀 정리를 합시다. 그러면 최고차항은 x 세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x제곱은 x제곱 플러스 2x제곱이니까 3x제곱이 되고 플러스 3x 플러스 2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네.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좌변과 이제 좌변이 얘하고 이제 똑같은 거잖아요. 좌변은 뭐냐면은 원래식인 x세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2니까 자 이제 계수 비교를 해보는 거야. 그러면은 딱 보이죠? ax제곱과 3x제곱이 똑같아야 되니까 곧 a가 3이란 얘기인 거고 그 다음에 bx제곱 bx와 또 3x가 이렇게 같아야 되는 거니까 b가 곧 얼마다? b도 3이란 얘기지.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a도 3이고 b도 3이다. 자 이렇게 이제 구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좀 이해되겠나요? 그래요.